내면을 청소하는 시간, 내면을 청소하는 시간. 의식으로 들어오는 자극이 많건 적건 때때로 그것을 정리하고 청소를 해야 한다. 책상이나 방이 어질러지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도 어질러질 수 있다. 매일같이 노출되는 무수한 영향이 우리 안 어딘가에 축적되어 어느 순간 들어보고 보아주기를 원하는 영상, 생각, 이야기, 감정 더미가 쌓인다. 어떤 것들은 시끄럽거나 주목을 끌지 않지만 해묵은 것들이다. 조상 때부터 물려받아 더 오래된 것들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홀로 있음을 그렇게 참을 수 없어 하는 것도 이런 이유일 수 있다. 내면의 쓰레기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대신 그것들을 외면하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수다를 떨므로써 그 위에 더 많은 인풋을 쌓기 십상이다. 가벼운 기분 전환은 얼핏 긴장을 풀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처리해야 할 자극들을 더하는 형국이 된다. 그리하여 고요가 찾아들자마자 금세 불쾌감이 치밀고 올라온다. 집이 엉망진창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 모양새다. 쌓인 잡동사니들을 직시하기가 불쾌해서 당신은 되도록 집에 있지 않으려고 밖으로만 둘지도 모른다. 친구 집에 가서 며칠 지내고 되도록 사무실에 오래 머물고 휴가도 간다. 그러다 집에 돌아와 밖에서 지내면서 사들이거나 얻은 것들을 기존의 잡동사니 더미 위에 던져놓는다. 물건들이 많이 쌓일수록 당신은 더욱더 도망가고 싶고 결국 삶은 상당히 힘들어진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늘 겉돌게 되기 때문이다. 해결책은 단순하다. 어느 날 마음을 굳게 먹고 드디어 대청소를 시작하는 것이다. 물론 힘이 든다. 하지만 그렇게 정리하여 비우고 나면 다시금 편안하고 아늑하게 집에 있을 수 있고 집이 당신에게 힘을 줄 수 있다. 대청소를 하고 나면 새로운 것들이 쌓여도 금방금방 치울 수 있고 치우기가 힘들지 않다. 우리 내면도 이런 집과 마찬가지다. 혼자 있는 시간에 우리는 주의를 다른 것으로 돌리지 않고 내면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대면하고 처리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마무리되지 않는 이야기, 억눌렀던 감정, 참았던 눈물, 표출하지 못했던 분노, 현실에 묻힌 꿈. 우리 안에는 드디어 지각되길 원하는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내적 정체들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눈동자를 좌우로 왔다 갔다 운동하는 간단한 방법도 도움이 된다. 땅이나 나무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자연 속을 산책하는 것도 좋다. 내가 애용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물가에 가만히 앉아 물을 바라보며 물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우리는 일생 동안 내면 세계를 정리하고 처리해야 한다. 유년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 그 일은 참으로 힘들 수도 있고 굉장히 강도 높은 작업을 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리한 만큼 내면에서 힘의 원천이 생겨난다. 그 뒤 좋은 기억들을 키워나감으로써 이런 힘의 원천을 돌보고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우리의 생각들과 더불어 있게 된다. 그것들을 길들이고 사랑하는 걸 배울 때에야 생각들에서 자유로워지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할 수 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고요한 시간을 가질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반대인 경우가 많다. 늘 자신에게 뭔가 본질적인 것이 부족하다는 느낌 속에 살아가기에 그들의 안테나는 끊임없이 외부로 향하고 주변을 스캔하는 데 치중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만남과 접촉이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 채팅하고 메일 쓰고 SNS를 하고 포스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댓글을 다느라 정신이 없다. 이런 교류가 의미가 있기에는 너무나 횟수가 많고 커뮤니케이션 파트너도 많다. 그렇게 자주 아무 생각 없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세상에 흘려보낸다. 1시간 뒤에는 이미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 말이다. 이런 식으로 진정한 나눔은 가능하지 않다. 자신에게 더 이상 집중하지 못한다. 계속해서 정신을 다른 곳에 파는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정신을 집중할 수 있어야 혼자 있음을 유쾌하게 느낄 수도 있고 사랑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 에리히 프롬의 말 맞다나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에 혹은 누구에게 자신을 맞출 수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어느 정도 주의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사랑이 부족하면 우리는 외롭다고 느낀다. 그러면 더욱더 외부에서 기분 전환거리들을 찾게 되고 그럴수록 자신에게 이르기가 더 힘들어진다. 다른 사람들과 접촉 없이 전화, 미디어, 전자기기를 모두 멀리한 채 하고 싶었던 활동을 해보라. 산책을 하다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게 되면 그냥 즐겁게 한 뒤 산책을 계속하면 된다. 혼자 있음은 창조성의 날개를 달아준다. 예술가든 작가든 학자든 발명가든 창조성이 요구되는 이들은 조용한 골방이나 자연 속으로 물러날 필요가 있다. 창조성은 자신만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갑자기 혼자 있게 된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무엇을 할까?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예술로 만들 수 있을까? 나는 많은 것을 혼자서 해야 한다. 내 작업은 혼자 있음의 결과일 뿐이다. 1913년 여름 프란츠 카프카는 일기에 그렇게 적었다. 지난 수백 년간 많은 철학자들과 예술가들은 혼자 있음을 예찬했다. 어떤 이는 고독에 시달렸고 어떤 이는 창조적 활동을 위해 의식적으로 시끄러운 세상에서 물러났다. 페트라르카, 루소,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쇼펜하우어, 니체는 고독과 싸워야 했던 동시에 고독을 필요로 하고 고독을 추구했다. 오늘날 정보기술의 눈부신 발전도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이다. 1970년대 스티븐 워즈니악이 최초로 개인형 컴퓨터를 개발했을 때도 혼자 있는 시간이 주된 역할을 했다. 자선적 정기에서 그는 발명가인 동시에 예술가인 엔지니어들에게 이런 충고를 한다. 혼자서 일하라. 혼자서 독립적으로 일할 때 혁명적인 제품과 응용 제품을 가장 잘 만들 수 있다. 단체나 팀으로 일하지 말라. 혼자 있을 때 왜 우리는 창조적인 사람이 될까? 무엇보다 우리가 작업하는 것에 몰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과의 대화 속에서 모든 주의가 거기에 집중된다.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미주의 입맞춤을 이끌어낸다. 창조성을 발휘하고 싶은 사람은 때때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고 활용해야 할 뿐 아니라 그런 시간을 추구해야 한다.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혼자만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젊은이들은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비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경우는 자신들의 수학적, 음악적 또는 기타 재능을 확장하지 못한다. 이런 재능을 확장하려면 때때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물러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고요함이 주는 선물. 저녁이다. 방에 촛불 몇 개를 켠다. 고요함 가운데 드디어 내 머릿속에도 고요가 깃든다. 정말 분주한 하루였다. 만남들, 생각들, 작업들. 하지만 내면의 소란함이 서서히 물러가고 나는 글을 쓰기 위해 작은 노트북을 켠다. 고요히 호흡을 느낀다. 여기에 내가 있다. 시간의 흐름을 잊은 채 달콤하고 풍성한 현재에 잠기는 순간들.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혼자는 유연하다. 늘 열린 삶을 살 수 있다. 인원이 이미 다 찬 여행에 함께하고 싶다. 혼자세요? 아, 가십시다. 한 사람 정도는 늘 가능하다. 혼자서는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다.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할 수 있고 굳이 다른 사람들과 계획을 상의하고 그들의 희망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냥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직관이 인도하는 대로 하면 된다. 싱글들은 나아가 삶 전체가 유연하다. 싱글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단계를 정착력으로 보지 않는다. 앞으로의 삶은 약간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다. 그렇기에 늘 새로운 것에 대한 열린 마음이 존재한다. 인생 선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루의 생활 리듬이든 집을 꾸미거나 살림을 하는 것이든 혼자서는 자유로울 여지가 더 많으며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유연성을 발휘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가령 싱글의 경우 식탁을 놓지 않고 살 수도 있고 그릇도 단출하게만 갖춰놓을 수 있다. 이것은 식사를 혼자 하는 것이 싫어서 그에 관련된 비용을 일절 쓰지 않고 싶은 약간은 슬픈 이유에서일 수도 있지만 실용적인 이유에서일 수도 있다. 손님들이 오는 날에만 필요한 가구나 물건들을 두기 위해 월세를 더 많이 내고 더 커다란 집을 구할 필요가 있을까? 식사야 소파 앞에 간단히 탁자를 놓고서도 먹을 수 있는데 말이다. 소파 위에서도 얼마든지 분위기를 잡을 수 있다. 촛불을 켜놓고 잔잔한 음악을 틀고 아늑하고 행복하게 식사할 수 있다. 정서적 발달과 성숙의 가장 중요한 표지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정신분석학자 도널드 위니캇이 1957년 영국 정신분석학회에서 했던 유명한 연설의 첫 대목이다. 이어 그는 유아기의 정서 발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아이는 어머니가 아무 요구 없이 함께하는 가운데서 홀로 서기를 배운다고 지적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의 토대가 된다. 배움과 성장은 일생 동안 일어나며 그것은 자기 효능감을 경험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기 자신을 도울 수 있고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음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유익하다. 숙련된 싱글들은 스스로 상황을 헤쳐가야 함을 안다. 그리하여 오래 탄식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필요한 것을 한다. 치료적 도움을 받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혼자 할 수 있는데도 도움에 의존하고 우리 안에 있는 힘을 차단해버린다면 그건 자기 능력을 박탈해버리는 일이다. 가장 좋은 스승은 삶 자체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에 서 있는지를 배운다. 삶은 왕왕 우리를 어루만져주고 종종은 우리를 부추겨 다음 걸음을 디디게 한다. 좋은 삶을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도 필요하지만 언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삶의 리듬에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에 떠밀려 살고 많은 의무를 지고 산다. 혼자 지내는 사람도 여전히 내면의 음성이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주고 바람들을 속삭이지만 그럼에도 자신에게 맞는 리듬을 찾을 가능성이 더 크다. 필요한 만큼 수면을 취할 수도 있다.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고 자신의 신체가 원하는 만큼의 활동과 휴식을 배치할 수 있다. 자신의 리듬을 유지하고 계속 개발해 나가는 일은 아무래도 가족과 함께하는 사람보다 혼자 사는 사람이 하기가 더 쉽다. 우리의 신체는 각각 자연이 부여해준 리듬대로 살아갈 때 가장 편안하고 건강하다. 외롭다고 느낄 때면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라. 고요한 시간을 홀로 즐기라. 그런 시간들은 정말 소중한 보물이다. 지루함은 우리가 아직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는 뜻이다. 혼자서 시간을 보낼 줄 모른다는 뜻이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것이 시간인데 말이다. 하지만 현 순간을 망쳐버릴 수 있다거나 값지게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도 일종의 강박관념이다. 어떻게 시간을 보내건 활발히 뭔가를 하건 그냥 지루해하건 그 역시 자연스러운 삶일 따름이다.